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주말 토요일 아침 소식. 썸네일부터 깜짝깜짝 놀라버리죠? 자, 정말 놀라울 만한 이야기들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아마 요번 분석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야, 역시 우리 히어로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신나는 토요일 소식 시작하기 앞서서 짧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수호씨의 부모님이 수호씨 라이브 채널에 제 세컨 채널, 두 번째 채널 아시죠? 자, 거기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후기 영상을 또 새롭게 올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부모님 이제 얼굴 가리고 나오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 부모님이 차츰차츰 편해지시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안 벗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저희 부모님의 자유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응원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다 보면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경상도 지역의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혹시나 이렇게 수호씨에게 연결해 주실 분들 계신다면 이메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영웅시대 분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인터뷰도 하고, 영웅님 응원하는 공부방 그런 곳에 방문해서 인터뷰도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수호씨의 두 번째 라이브 채널 아실 겁니다. 거기에 방문하셔서 예전에 1편 아버지 노래를 얼마 전에 리뷰했죠? 그 채널에서 똑같이 2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리뷰 영상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님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어제도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보고 싶다 진짜. 임영웅 열성 팬인 한 여성이 사들인 5천만 원짜리 굿즈의 정체.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가 임영웅 팬클럽 집이야. 진짜 한 번만 와줬으면 좋겠어. 자, 가수 임영웅의 열성 팬인 참치집 여사장이 사들인 굿즈의 정체가 충격을 자아냈다라고 자극적으로 써있는데,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유튜버 풍자씨 채널에 나온 또간집, 이 목포 자매님들이 계속하여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웅님에 대한 팬심, 영웅님이 안 왔다, 여기가 목포 영웅씨 팬클럽 집이다, 임영웅 차 옷 다 샀다 라면서 이렇게 공개된 이것이 이제는 각종 언론사에서 대서특필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스타가 되신 것 같아요. 결국 언젠가는 영웅님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언론사에서 볼 때도 영웅님을 응원하는 마음만으로 이 쌍용 렉스턴을 구매했다라는 게 너무나 어마무시한 팬심이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론사 기자여도 야, 가수를 응원하는데 이렇게 팬들이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자동차를 구매했어?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수많은 MZ세대들, 일반인들에게서도 반응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다라고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언론사에서도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영웅님의 영향력이요, 단순히 팬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KBS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올라온 독특한 기사인데, 자식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명 AI 로봇. 그러면서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앵커가 이런 말을 해요.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홀몸 노인분들이 가장 바라는 건 바로 대화 상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과 떨어진 지 10년 넘게 혼자 살고 계신 이 81살의 김복자 할머님의 사례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여기 할머님이 계시고 여기 AI 로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할머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AI 로봇 이름이 다솜이라 그래요. 다솜. 그래서 다솜아, 임영웅 노래 들려줘 라고 얘기하니까 이 로봇이 영상 틀어드릴게요 라면서 영웅님의 노래와 영상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시대에 인공지능을 갖춘 AI 로봇이 이 홀몸 노인들의
자식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어찌 보면 참 서글픈 현실이죠. 하지만 이게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자식분들도 생업이 있고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나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노인분들을 돌볼 수 있는 AI 로봇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할머님이 첫 번째로 부탁한 게 영님의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AI 로봇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감동이자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뉴스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도 이 AI 로봇이 이렇게 쓸쓸한 노인분들을 혼자 계시지 않게 돌볼 수 있다. 뭐 이런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결국 이 로봇을 통해서 듣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히어로의 노래 아닙니까? 결국 영님의 노래는요. 온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때로는 손주처럼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영님의 말 맞따라 오빠처럼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있다라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팬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애니팡에서 공개된 영웅님의 이 배너, 광고 배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영웅님의 애니팡 배너 광고가 뜬다고 하는데 이 배너 광고 사진 이미지마저도 너무 귀엽다. 23년에도 영웅은 영원해. 삼팡삼색 임영웅 이모티콘 등장. 영웅이와 같이 한팡 할래요? 자, 요런 광고 배너들조차 어쩜 이렇게 귀염뽀짝하냐 이런 얘기가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쏟아지고 있었다. 이 배너 광고 보신 우리 소천사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이면 어떻죠?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죠? 그것이 영웅님의 광고 파워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하나의 영상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웅님의 앵콜 콘서트에서 백댄서분이 이 무대 뒤에서 촬영한 영웅님의 애프터라이크 무대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 백댄서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영웅 앵콜 콘서트 부산과 서울 애프터라이크인 고척 뒤에서 찍은 영상 너무 멋있어. 우와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콘서트 애프터라이크 너무 이쁘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참 특이하죠. 이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영웅님의 콘서트에 참여했던 백댄서 중에 한 분인데 여성 댄서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쭉 보면 이 댄서분들과 영웅님의 콘서트에서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쭉 내려보다 보면 놀랍게도 바로 이분입니다. 열정을 외친 피식대학의 유튜버 개그맨 분과 임영광군으로 등장한 영웅님과 함께 이 면회실에서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함께 촬영을 했었고 또 예전에 이렇게 임영광군과 함께 영웅님이죠? 이게 촬영한 단체 사진도 바로 이 백댄서분이 공개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 때 보면은 이렇게 다 같이 경례도 하고 있고요. 진짜 군인들 같지 않습니까? 여군들과 영웅님이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모습마저도 보이는데 이게 애프터라이크 임영광군이 함께 단체 춤을 췄던 그때 연습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군복 단체샷이라며 영웅증은 재입대한 기분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영웅님은 재입대한 기분이 드는 걸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군대 전역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군복 다시 입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천사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그런 꿈 꾸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막 시겁하면서 일어났는데 군대 재입대하는 꿈 꿨다. 소씨도 한 번씩 꾸거든요. 정말 시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웅님이 이렇게 임영광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군복 분명히 입기 싫었을 텐데 이렇게 입고 촬영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렇게 영웅님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쭉 올려놨는데 따지고 보면 이분은 전문 댄서잖아요. 전문 댄서라는 건 춤만 추는 춤쟁이입니다. 춤쟁이. 이 댄서분들이 얼마나 춤을 잘 추겠습니까?
근데 이 댄서분 눈에도 영웅님의 애프터 라이크 댄서 무대는 멋지고 너무 예뻤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영웅님이 이 댄서를 추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아무도 모르게 팬분들을 위해서 춤을 췄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댄스 못 보신 분들 이제 좀 있으면 곧 1월 달에 뭐가 나오죠? 영웅님의 앵콜 콘서트 티빙 VOD가 곧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구장창 볼 수 있어요. 예전 영웅님의 이 서울 콘서트 생중계 영상처럼 VOD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구장창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이명광 군과 영웅님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죠? 소주 한 잔과 티어스. 이 소주 한 잔은 임창정 씨의 노래이고 티어스는 잔인한 이렇게 부르는 노래 아시나요? 제가 흉내를 못 내는데 가수 소찬희 씨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두 곡이 노래방 1등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정말 10년 이상 유지해왔던 명불허전의 노래들인데 이것들을 누르고 노래방 1위를 달성한 영웅님의 곡 엄청나게 회자가 됐죠? 무슨 노래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입니다. 아니 소씨 어제 전달한 내용인데 왜 이야기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대주제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영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수록된 노래들보다 기존의 노래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했는데 이 기존 곡의 퍼센테이지 비율이 95%였다라는 건 이 중에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새롭게 진입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 탑백 중에서 영웅님이 이 쟁쟁한 이 오랜 시간 동안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제치고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노래방 1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소씨가 살짝 스쳐 지나간 기사인데 굉장히 놀라운 기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기사 내용을 기다리신 소천사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 않을까. 무슨 기사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올해 노래방 1위 홍진영 100억 돈방석. 아니 소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100억이라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기사를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금영 노래방 2022년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백은영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웅님의 이 노래방 1위 노래를 말하며 뜻밖의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는 세대 불문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곡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노래방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늘 도망가의 작사는 강태규, 작곡은 홍진영이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홍진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트로트 가수 홍진영을 생각하실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이 가수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이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 이분을 떠올릴 텐데 이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누가 봐도 다르죠? 바로 남성분입니다. 가수로서도 활동을 했고 작곡가로서도 활동을 하는 동명이인의 홍진영 가수이자 작곡가분인데 이분이 영님이 불렀던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작곡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이문세님의 노래였던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이 가수이자 작곡가인 홍진영 씨가 만든 노래인데 편곡을 한밤이라는
이 작곡가가 또 함께 참여를 해서 완전히 영님의 노래로 재탄생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뭐 차트 역주행은 당연하거니와 아예 역사를 새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홍진영 작곡가의 대표곡이 되고 말았다.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홍진영 씨는 완전히 돈방석에 올랐다. 왜일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용수 작곡가가 놀면 뭐하니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많은 사랑을 받고 조만간 내 저작권료의 1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의 수입이 잠실 롯데 시그니엘, 롯데타워로 이사할 수 있는 정도냐고 질문을 하자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롯데타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뭐 절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정말 자수성가하거나 아니면 정말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고서는 여기에 뭐 들어갈 수가 없는 바로 이 롯데타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미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언제죠? 바로 요때입니다. 작곡가 조용수가 영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의 저작권료로 잠실 롯데타워 이사 가능할 수도 있다. 이때 보면은 케이블 방송인 20세기 히트송에 출연해서 저작권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 당시 때 이제 나만 믿어요로 잠실 롯데타워 이사 갈 수 있냐라고 묻자 앞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롯데타워가요, 시세가 지금 평균 70억에서 80억이 넘어갑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이 7, 80억을 내고 여기에 거주를 하거나 여기에 월세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로는 수천만 원의 돈을 내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돈이 있지 않고서는 여기 아예 들어올 엄두조차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백은영 기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균 55억에서 140억 정도 한다. 중간 가격대만 잡아도 100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 하나로 작곡가 조용수 씨는 100억 원을 벌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것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이 그 정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바로 이 작곡가 홍진영 씨죠. 이 홍진영 씨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제 나만 믿어요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 많이 불리었고 더 많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 하나로 홍진영 씨는 돈방석에 올랐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말은 바른 말이죠. 실제로 이 김이나 작사가도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 저작권료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도 저작권 효자곡은 요즘 최고는 가수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다. 그리고 강호동 씨와 함께 출연했던 예능 프로에서도 역시나 강호동 씨가 이제 나만 믿어요가 최고의 효자곡 아니냐라고 하자 이 당시 김이나 씨가 압도적으로 영웅 씨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조용수 작곡가의 경우는 이 노래 한 곡만으로도 수십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보면 이 영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지금 뭐라고 돼 있죠? 2022년 한 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인데 그거 아세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요 가수에게 노래의 저작권료가 탁탁탁 꽂힙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노래의 원 저작권자에게 이 저작권료가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수가 직접 영님의 런던보이처럼 작사, 작곡 이런 것에 참여한 노래가 아니면 어떻죠?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만 받는데 이게 굉장히 미비하다고 해요. 결국 노래에 있는 저작권료는 작곡가와 작사가가 대다수 받아가는데 지금 영님의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이인의 홍진영 작곡가가 이걸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돈을 번 거예요. 수십억에서 100억도 벌었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백은영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조용수 작곡가의 이제 나만 믿어요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만 믿어요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처럼 노래방에서 1위를 이렇게 오랜 시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얼마 전 서클 차트 종합순위 발표 내역도 말씀드렸죠. 그때 5위에 랭크된 영웅님의 유일한 노래가 바로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노래는 팬들도 많이 듣지만 일반 대중들도 이 노래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듣고 있으니 이 많이 듣고 많이 불리워지는 만큼 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노래의 저작권료가 이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에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웅님의 노래를 함께 작업하려는 작곡가들이 그렇게 줄을 섰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회가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웅님은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놀랐을 거예요. 많은 작곡가들이. 아니 적어도 한 2집, 3집 앨범 정도 내고 나서 이제 슬슬 시동을 겁니다. 가수들이. 슬슬 나도 노래를 좀 작곡해볼까 라고 하는데 우리 영웅님은 첫 정규 앨범 내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한 두세 달 지나고 나서 바로 자작곡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작곡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정리해보면 어떻죠? 영웅님이 자작곡으로 만들어내는 런던보이를 비롯하여 앞으로 나올 자작곡들에 대한 저작권료 수입이 수백억 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확률적 계산만 해도 자, 사랑은 늘 도망가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이나 작사가와 조용수 작곡가가 직접 밝힌 이제 나만 믿어요의 수입만 따져봐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곡이 각각 50억씩 저작권료를 벌어들였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적게 잡는 거죠. 백은영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 롯데타워가 80억에서 100억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제 나만 믿어요 하나만으로도 이사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잡은 것처럼 그것은 과장된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100억이 아니라 절반이 50억으로 딱 끊어서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 이렇게 각각 50억 따져도 100억입니다. 100억.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아마 영웅님이 이때까지 촬영했던 광고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그 정도 금액 가깝거나 그 이상이거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료가 얼마나 막대한 수입인지를 이제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랑은 늘 도망가와 이제 나만 믿어요로 지금 영웅님의 이 노래 파워가 어마무시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또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분. 맞습니다. 바로 가수 이적씨죠? 가수 이적씨도 영웅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타이틀곡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 노래도 저작권료가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아까 제가 50억이라고 잡았는데 단순히 이 노래의 들의 3분의 1만 잡아도 최소 15억 이상의 저작권료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숫자는 그냥 저 혼자만의 계산인데 이 백은현 기자님이 직접 기자인 만큼 이렇게 계산한 것이 100%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반만 따져봐도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런 쟁쟁한 작곡가들이 영웅님 곁에 나랑 노래 곡 작업 한 곡만 하자 이렇게 줄 서지 않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런 말들도 지금 나와요. 임영웅은 웬만한 아이돌보다 훨씬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40, 50대의 인기도 압도적이고 팬들도 엄청나게 구매력이 높고 광고도 엄청나게 찍는데 심지어 솔로 가수니까 엄청나게 돈을 벌 테니 개부럽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노래방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일반 커뮤니티에도 번진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개 좋아. 이 노래 개 좋다는 겁니다. 눈물이 나서 너무 좋아. 나 노래방 가서 이 노래 개 많이 불렀는데.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으니 지금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로 작곡가가 정말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벌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이 기사에서 백은영 기자도 이 노래 하나만으로 100억 가까이 벌었을 조용수 작곡가의 이제 나만 믿어요랑 비교했을 때 사랑하는 일 도망갈 성적이 더 높기 때문에 정말 돈방석에 올랐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한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이적 작곡가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것이고요. 나아가선 우리 영우님도 런던보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쏟아질 다작곡들의 저작권료가 말이 막 제가 더듬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릴지 상상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걸어다니는 기업이 맞죠? 우리가 이런 걸어다니는 기업 수준의 가수를 이렇게 응원하고 함께 덕질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많이 체감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요일답게 신나는 소식 오후에 마구 쏟아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신나게 만나도록 해요.